안녕하세요. 바로 시작하죠. 자, 여러분에게 10달러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이 돈의 일부 혹은 전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낸 돈은요, 3배가 되고요. 받은 사람은 그중에서 얼마를 다시 돌려줄지 결정해요. 자, 얼마를 보내시겠어요?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질문이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주제, 바로 신뢰의 문제랑 연결됩니다. 인간관계에서 어떤 전략이 가장 유리할까 하는 이야기죠.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복잡한 신뢰와 배신의 게임 속에서 최선의 길이 뭔지 또 왜 그런지를 좀 명확하게 이해해보는 겁니다. 네, 그 질문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뢰 게임이라는 실제 심리학 실험에서 나온 건데요. 실험 결과를 보니까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한 5달러 정도 그 정도를 보냈더라고요. 그리고 돈을 받은 사람은 평균 6달러를 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보낸 사람 입장에선 어쨌든 1달러 이익을 본 거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아무도 안 믿는 게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소위 냉소론자들. 이분들은 3달러 밑으로 보냈거나 아예 안 보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분들이 평균보다 돈을 좀 덜 벌었습니다. 아, 1달러 이익이라. 근데 이걸 들으면 아니 고작 1달러 벌자고 이거 배신당할 수도 있는데 그 위험을 감수해야 돼?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돈 받고 안 돌려준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찌 보면 그냥 안 믿는 게 더 안전해 보이기도 하고요. 유효시 있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근데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돈을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상대가 딱 1달러만 보냈어요. 그건 거의 난 당신 못 믿겠는데? 이런 메시지잖아요. 기분이 어떨까요? 반대로 한 9달러쯤 확 보냈다면요. 실제로 35개국에서 3,000명 넘게 연구를 해봤더니 되게 흥미로운 패턴이 나왔어요. 뭐냐면 더 많이 믿고 투자할수록 상대방은 훨씬 더 많이 돌려주더라는 겁니다. 아까 5달러 투자했을 때 6달러 돌아와서 1달러 이익이었잖아요. 근데 6달러를 투자했더니 무려 9달러가 돌아와서 3달러 이익이 됐어요. 그러니까 딱 1달러 더 믿었을 뿐인데 이익은 3배로 뛴 거죠. 와, 그러니까 이게 신뢰가 더 큰 신뢰를 부른다? 뭐 이런 거네요. 반대로 불신은 또 불신을 부르고요. 약간 자기 실현적 예언 같은 느낌인데요. 상대를 의심하면 진짜 그 의심대로 행동하게 만들 수도 있다. 뭐 그런. 듣고 보니까 이런 냉소적인 태도가 실제 삶에도 영향을 꽤 미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정확합니다. 그 영향이 생각보다 좀 심각해요. 41개국 연구를 보면요. 냉소적인 사람들이 덜 냉소적인 사람들보다 소득 증가가 현저히 낮았어요. 예를 들어 독일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덜 냉소적인 사람들은 연소득이 평균 550만 원 늘었는데 냉소적인 사람들은 거의 변화가 없었죠. 거의 변화가 없었다고요? 네. 더 좀 충격적인 건 9년 뒤에 사망률을 봤더니 냉소적인 사람들의 사망률이 2배 이상 높았다는 거예요. 헉, 2배요? 사망률까지요? 와. 네. 이게 아마도 글쎄요. 신뢰가 부족하면 협력할 기회도 줄고 뭐랄까 사회적으로 좀 고립되거나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더 받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 뭐 그렇게 추측은 합니다. 야, 소득도 정체되고 사망률까지 높다니. 이 냉소주의의 대가가 생각보다 엄청 크네요. 그럼 진짜 관계에서 어떤 전략을 써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는데요. 이런 상호 의존적인 선택의 딜레마, 이걸 파헤치려고 오랫동안 연구된 그 구전적인 모델이 있잖아요. 죄수의 딜레마? 아, 네네. 그렇죠. 두 공범이 잡혔을 때 서로 입을 맞추고 침묵할 거냐 아니면 상대를 배신하고 자백할 거냐 이거죠. 여기서 이제 최적의 전략을 찾으려고 로버트 엑셀로드 교수가 아주 재밌는 토너멘트를 열었어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요. 다양한 전략을 가진 프로그램들이 서로 계속 게임을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점수 체계는 기본적으로 협력을 장려하되 배신해서 상대를 속이면 단기적으로는 이득을 좀 더 보고 둘 다 배신하면 완전 망하는 그런 구조였죠. 뭐 무조건 협력하는 착한 애, 무조건 배신하는 나쁜 애, 상대가 한 대로 갚아주는 애, 완전 랜덤으로 하는 애. 진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나왔습니다. 와, 재밌었겠네요. 그래서 최종 승자는 누구였어요? 혹시 제일 교활하고 복잡한 전략? 아니요, 그게 놀라운 점인데 가장 단순한 전략 중 하나였던 tit for tat, TFT가 우승했어요. tit for tat.
아, 받은 대로 갚는다. 네, 맞아요. 영어 tit for tat을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옮긴 건데 뜻은 딱 그거예요. 받은 대로 갚는다. 원칙은 진짜 간단해요. 첫 판은 무조건 협력. 그 다음부턴 상대방이 바로 전에 한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이 TFT가 성공한 비결을 크게 세 가지로 보는데요. 첫째는 선량함. 먼저 배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협력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죠. 둘째는 보복성. 배신하면 바로 응징해요. 봐주지 않죠. 근데 셋째가 또 중요해요. 용서. 상대가 다시 협력하면 바로 용서하고 다시 협력 관계로 돌아가요. 이 규칙이 단순하고 명료하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아, 쟤는 저렇게 하는구나. 예측하기가 쉽고 그래서 협력하기가 더 좋았던 거죠. 오, 단순한데 되게 강력하네요. 선량하고 보복하고 용서하고. 근데요, 현실에서는 오해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뭐 실수라던가? 내가 실수로 배신한 것처럼 보이면 TFT는 계속 복수할 테고, 그럼 완전 악순환에 빠지는 거 아닌가요? 계속 서로 배신만 하는. 아,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게 바로 TFT의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한번 오해가 생기면 진짜 끝없는 복수국으로 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걸 보완하려고 나온 게 관대한 T4탯이라는 거예요. 기본은 TFT랑 똑같은데 상대가 배신하더라도 아주 가끔, 예를 들면 10번에 한 번 정도는 그냥 눈 감아주고 협력하는 거예요. 아, 가끔은 용서해 주는 거군요. 그렇죠. 일종의 용서할 기회를 주는 거죠.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요. 이 전략이 여러 시뮬레이션에서 가장 강력한 성과를 보였다고 해요. 이게 스탠포드 대학의 자밀자키 교수가 말한 희망찬 회의론자랑 좀 통하는 개념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사람을 믿지만 혹시 속을 수도 있다는 준비는 되어 있는 거죠. 아하, 결국 상황에 따라 좀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거군요.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 신뢰가 너무 낮거나 딱 한 번 보고 말 관계다. 이러면 냉소적인 게 나을 수도 있겠죠.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우리가 보통 살아가는 관계들, 계속 봐야 하는 관계들 있잖아요. 이런 반복적인 상호작용 속에서는 먼저 협력하고 또 때로는 좀 너그럽게 용서하는 접근이 길게 보면 더 이롭다 이거네요. 마틴 노악 교수 시뮬레이션 얘기도 흥미로웠어요. 완전 냉소주의자들만 있는 집단에서도 소수의 TSFT 전략을 쓰는 애들이 결국엔 살아남고 번성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협력 기반 전략이 결국엔 우세하다는 거죠. 아,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발견이 있었어요. 아까 처음 말했던 그 신뢰 게임에서요. 돈을 얼마 보낼지 막 오래 고민 안 하고 그냥 빠르게 상대를 믿고 투자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돌려받았다는 거예요. 오, 진짜요? 왜죠? 글쎄요, 이게 뭐랄까 너무 계산적으로 보이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신뢰를 표현하는 그 행동 자체가 상대방한테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해밍웨이가 이런 말을 했대요. 누군가를 믿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그 사람을 믿어보는 것이다. 근데 여기에 아까 말한 자밀자키 교수가 아주 중요한 말을 덧붙입니다. 신뢰는 단순히 상대를 파악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상대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신뢰의 도약 트러스트립을 보여줄 때 그게 상대방의 최선을 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와, 오늘 이야기 정리해보면요. 데이터는 결국 신뢰가 그냥 감정적인 선택, 착한 사람의 선택 이런 걸 넘어서 굉장히 합리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길게 봤을 때는 먼저 협력하고 TFT처럼요. 또 때로는 좀 관대하게 용서하는 것이 결국 나 자신에게도 이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네요. 그리고 내가 먼저 보여주는 그 신뢰 자체가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 오, 이거 상당히 희망적인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평소 관계 맺는 방식을 되돌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좀 더 계산적이 되나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는 좀 더 마음을 여는 편인가. 오늘 저희가 나눈 관대한 tit-for-tat의 지혜랄까요? 기본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되 약간의 너그러움을 더하는 거. 이걸 일상에 한번 적용해 본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 하나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에요, 나의 신뢰 표현이 상대방의 행동을 정말 긍정적으로 이끌어낼 힘이 있다면 이번 주에 아주 작게라도 괜찮으니까요.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고 한번 의도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신뢰의 도약은 무엇일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